홍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법인 얘기만 좀 다뤄봤는데 사실상 우리 평가사분들 중에서도 개인 사무소를 여시는 분들도 좀 된 것 같아요. 뭐 크게 차이가 있나요? 법인에서 개인 사무소로 넘어갔을 때? 이게 인센 비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보통 법인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형 평가법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25% 정도? 인센 비율이. 근데 이제 개인 사무소를 차리면 그냥 일반 직원들 월급 주는 거 빼고는 다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일 따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고정적인 어떤 기업체라든가, 왜냐면 은행 같은 데서도 이제 협약을 맺어야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중소형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합이나 1금융권에서도 좀 제한적으로 계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은행에서 판단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좀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 사무소로 갈수록 좀 할 수 있는 일이 영역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담보가 일단은 좀 제한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 뭐 보상이든 경매든 이런 쪽에 특화시켰다 그러면 이제 개인 사무소를 차려도 상관은 없는데, 경력이 좀 짧은 사람이 개인 사무소를 차리면은 그럼 강동사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내일도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도 모르겠어요. 내일 눈이 떠질지.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아직까지. 보통은 주주평가사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이후에 그렇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직 내일도 모르겠다. 넘어가시는 비율은 크게 높지는 않겠네요. 그럼. 아무래도 좀 어떻게든 좀 남으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면 혹시 이걸 준비하시기 전이랑 후랑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거 되게 좋다라든지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저녁 있는 사람 막 나오잖아요.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6시에 딱 퇴근해서 나 저녁에 뭐 하지 막 그래서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리학원을 다닐까 이랬는데 그 생각을 한 날 AM을 깨달은 거예요. 집에서도 신기하게 봐요. 뭐 하는데 그렇게 오냐. 저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녁이 없는 삶이었다. AM이었다. 일정 기간은 좀 힘들어요. 다는 아니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좀 강평사를 검색을 해보면은 저녁이 있는 삶이 충분히 보장되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도 잘못 봤나 내가? 그러면 반대로 이런 좋은 점이 있네?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사 분들은 그러면 성향이 조금 그래도 외향적인 분들이 좋은 걸까요? 그럼? 좋긴 한데 내향적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마다. 그렇죠. 그리고 증권사나 운용사 같은 데 가면은 또 거기서도 사람마다 또 달라요. 조용조용 하면서도 이렇게 또 업무 잘 처리하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 보고 이렇게 벌벌 떨지만 않으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 직업의 매력 딱 하나만 꼽아주면 능력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더라도 그런 인정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있었잖아요. 그 보람됐던 일이 있냐고. 보통은 은행하고 이제 연락을 많이 하는데 영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대출 받기가 되게 힘들다. 이래서 가끔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적정한 범위 내다 하면 최대한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죠.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죠. 일상 속에서 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건 없을까요? 에피소드나? 저희가 이제 사업성 검토 같은 것도 하는데 차 타고 지나가는데 건물에 올라갔다 이러면은 저거 내가 한 거라고. 그럴 수 있겠다. 집에서 처음에 우리 성환이 대단한데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알았다. 뭐는 안 했겠니? 저기 내가 시초였다. 저 딱 내가 발랐다. 내가 발랐다. 근데 이 직업이 그러면 이렇게 퇴직이 없이 이렇게 쭉 할 수 있나요? 정년이 끝나면 이제 개인 사무소를 차리시는 분들이 있죠. 인맥이 아무래도 그때 되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자산재 평가를 따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평가사 일을 하다가 이 일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뭐 진로나 이런 게 있나요? 잘 가요. 그 보면은 증권사라든가 운용사 같은 데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보상 업무를 많이 했었다 하면 이제 SH나 LH 공사 같은 데도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진로는 본인이 이제 이 자격증이 있으면 여기도 있어 볼 수 있고 다른 데 한번 이동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다양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뭐 현 업무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하고 급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급여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수습 평가사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급하고
출장비로만 구성이 되고, 소속 평가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출장비하고 이제 인센, 주주 평가사분들 같은 경우는 소속들을 받는 거에다가 이제 배당 수입이 따로 이제 있죠. 기본급이 좀 올라가니까. 네. 수습 때는 기본급이랑 네. 출장비 대략 어느 정도? 출장을 많이 가는 분들을 보면은 180, 2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출장비만. 출장비만요? 네. 그다음에 기본급이 제가 알기로 최저임금이 얼마죠? 200만 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출장을 얼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3, 400 정도? 수습 기간이 한 1년? 1년이요. 네. 소속들은 이사님들이 이제 가져오신 일 처리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처리 비용도 받거든요. 좀 수입 구조가 다양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영업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한 7천 정도 소속 때는.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분들도 있고 조금 그 이하인 분들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7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또 오르면? 올라가는 거는 정말 자기 그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하는 만큼 본다. 그쵸, 네. 개인 사무소를 설립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수입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줄지에 따라서 좀 이제 편차가 크죠. 그래서 개인 사무소 가시는 분들 중에 더 잘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있겠죠. 워라밸도 좋고.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드물죠. 법인에 있어서는 좀 안정감이 있긴 하겠지만 개인 사무소는 어쩔 수 없이 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벌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전보다 더 안 좋거나. 네. 그래서 경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개인 사무소를 간다는 거는 경력이 정말 뒷받침이 돼야 돼요. 본인이 확신이 있을 때 나가시는 게 확실하게. 그럼 급여는 뭐 여기까지만 좀 우리 살펴보고 평가사로서 겪는 애로사항에는 뭐 또 어떤 것들이? 일이 몰리거나 이제 급해지는 경우, 그 은행분들한테는 각각이 제가 이제 한 명이니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몇 명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 차려다 보면은 또 이사님들 연락 오시고 이사님들 거래처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정신이 좀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연락 받을 때가 진짜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모르는 번호 전화 올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혹시 바쁘신 시즌 혹은 비시즌이 있으신가요? 은행권 결산 시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결산할 때 그때 이제 조금 바쁘고 증권사 운용사 이제 할 때 좀 힘든데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증권사 운용사가 조금은 잠잠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없다면은 이제 슬슬 바빠질 시기가 그렇죠. 되시는 것 같겠네요. 타격이 좀 많은 편이에요? 모든 평가사들이 느껴요. 이 좀 약간 작년하고는 뭔가 업무 강도가 다르다. 왜 우리가 지금 워라밸을 즐기고 있나. 불안하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인 질문 우리 정윤 선생님 한번. 감정평가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물론 뭐 영리를 취하는 직업이긴 한데 공무원 정도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약간 봉사한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좀 잘난 맛에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간관계 할 때도 보면은 좀 약간 그게 나오거든요. 성격에. 겸손하게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막 영업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 사람 관리만 잘 해놔도 어떻게든 오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정도.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 한잔 합시다로 끝낼게요. 예. 한잔 합시다.